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트럼프는 전쟁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다 이란과의 전쟁에서 빼도 박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약간의 폭격을 가하고 이란이 반격하지 않으면 오후에는 과장된 승리 선언을 하는 것. 이것이 트럼프가 구상했던 차기 이란 전쟁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란이 그의 구상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상당한 피해를 입지 않고는 빠져나오기 어려운 궁지에 몰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워싱턴의 정치권, 특히 언론에서는 군사력을 전등 스위치처럼 켜고 끌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즉, 스위치를 켜면 결정적인 공격을 가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다시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행한 수십 건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침략 전쟁과 정권 교체 작전은 이러한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이 이란과 벌인 위기 상황에서 워싱턴의 강경파들은 다시 한번 이란 환상을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에는 트럼프의 쇼, 약속 대련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전쟁광들을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반대하는 드문 저명인사는 로렌스 윌커슨 전 미 육군 대령입니다. 미국 외교정책 기득권층의 극도로 위험한 환상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폭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흑인 국무장관이자 전 장군이었던 콜린 파월의 비서실장을 역임했으며 그 이후로도 미국 외교정책 기구에 많은 인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이란과의 긴장 상황에 대한 분석에서 미국의 전략에 깔린 위험한 환상, 즉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단기간에 통제되고 트럼프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폭로합니다. 로렌스 윌커슨 예비학 대령은 노르웨이의 글렌 디센 교수와도 대담을 가졌습니다. 세계는 뛰어난 지정학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죄다 엉터리만 있습니다. 교수니, 박사니 하는 친구들은 거의가 코인파리들입니다. 걔들 학부 수준만도 못합니다. 외눈박이들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윌커슨은 미국이 이란을 하루 동안 강경하게 공격한 다음 승리를 선언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이상하다고 논평했습니다. 윌커슨에 따르면 트럼프는 아무런 결과도 초래하지 않는 전쟁을 원합니다. 아침에 간단한 폭격을 좀 했는데 이란은 반격하지 않았다. 오후에 그는 여기서 멈추자. 집에 가서 승리를 선언하자는 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란이 이러한 시나리오에 협조하기를 거부한다는 점이라고 윌커슨은 말했습니다. 윌커슨은 미국의 코앞에서 미군을 상대로 충돌을 확대할 의지도 없고 군사적으로도 능력이 없는 베네수엘라와는 달리 이란은 매우 다른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은 관심을 피하려는 취약한 국가가 아니며 상당한 역량과 흔들림 없는 결의를 지닌 지역 강대국이라고 그는 말했다. 윌커슨은 실제로 이란은 미국에 대해 모든 것을 동원해 보복하겠다고 거듭 경고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작은 공격이라도 대규모 지역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영내 미군 목표물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목표물을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윌커슨은 이로 인해 트럼프는 딜레마에 빠졌으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통제 불가능한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고 아무런 성과 없이 물러선다면 공들여 쌓아온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윌커슨은 최근까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2월 2일 디센 교수와의 대화에서 그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란, 지역, 그리고 미국의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예상치 못한 상황 전개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오만과 같은 중재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식일 가능성이 있는 진지한 회담이 진행 중이며 이러한 회담이
실질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26년 2월 6일 오만 정부의 중재로 무스카트에서 간접 회담이 열렸습니다. 양측은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고 각기 다른 방에 앉아 오만 측 중재인들과 각자의 제안을 교환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양측은 구체적인 돌파구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차기 회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회담을 계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에 시간을 더 준다, 계속해서 최후 통첩이라는 공수표만 날리고 있습니다. 서구의 위선도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무기와 자금, 정치적 지원을 통해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확산을 옹호해온 미국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서방 정보기관이 조직한 폭력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란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서방의 위선이 극에 달한 새로운 사례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구성원들이 이란 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장해 폭력적인 정권 전복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려 했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해온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지난 목요일 상원에 출석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이란 내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금융위기를 일으켰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케이티 브리지 상원 의원이 아야톨라와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묻자 베센트는 재무부가 이란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전략을 실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전략으로 인해 이란 경제가 마비되고 역사상 가장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센트는 12월에 이란 최대 은행 하나를 파산시켜 예금 인출 사태를 발생시켰습니다.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야 했으며 이란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인플레이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란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라고 베센트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테헤란의 정권 교체는 결국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라는 명분은 이미 사라져버렸고 미국은 이란의 국가 주권과 민족의 자긍심 그리고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만 사용했습니다. 이란이 수용할 수 없고 수용하지도 않을 요구를 고의적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이 다시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전쟁은 실패할 게 불보듯 뻔합니다. 미국이 얼마만큼의 스코어로 깨질 것이냐만 남았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